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오늘도 윌리엄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명문팀이기도 하고 2026년에 다시 기대가 커진 팀인 만큼 앞으로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할 텐데요. 오늘은 윌리엄스 팬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만한 질문을 꺼내보겠습니다. 클레어 윌리엄스가 팀을 망쳤나? 넷플릭스를 통해 F1에 입문하신 분일수록 클레어 윌리엄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능력 없는 리더라는 인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실 클레어가 팀의 실무를 본격적으로 맡았던 시절 윌리엄스는 한때 챔피언십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팀은 2020년 도릴턴 캐피탈에 매각됐고 윌리엄스의 가족 경영 시대는 막을 내렸죠. 그럼 결론을 단순히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한 리더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조금은 부족하긴 해도 납득할 만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윌리엄스의 리더로서 클레어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왜 최종적으로 매각이라는 결말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클레어 윌리엄스는 2013년에 윌리엄스의 데퓨티 팀 프린시펄로 공식 선임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팀의 부대표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때부터 클레어는 사실상 팀의 운영을 책임지는 얼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클레어가 맡은 초반에 윌리엄스는 반등을 하였습니다. 2014년, 2015년 윌리엄스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3위에 오른 것인데요. 하이브리드 시대 초기에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사용하면서 팀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이죠. 게다가 2014년에는 마르티니가 타이틀 스폰서로 붙는 등 윌리엄스는 성적도 올라가고 스폰서도 붙고 팀의 브랜드 파워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16년에 5위로 내려가더니 이후에는 중위권으로 또 하위권으로 계속 밀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9년 이 시즌은 결과만 나빴던 게 아니라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차가 제때 준비되지 않아서 초반에 이틀 넘게 트랙에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뒤늦게 합류한 뒤에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지난주 쉐이크다운에 불자만 윌리엄스가 연상이 되는 것은 기분 탓이겠죠? 결국 2019년 윌리엄스는 딱 1점만 가져가면서 팀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악의 시즌을 보냅니다. 그리고 2020년 결국 팀은 도릴턴 캐피탈에 인수됩니다. 클레어는 그 직후 이탈리아 그랑프리를 끝으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죠. 여기까지가 클레어가 팀을 맡은 이후 윌리엄스에서 그녀가 이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락이 정말 클레어 개인의 역량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시기에 윌리엄스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추락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걸까요? 팀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책임을 지는 자리는 결국 리더입니다. 이건 어느 조직이든 비슷한데요. 그런데 F1은 조금 다릅니다. 팀 성적이라는 게 리더 한 명의 의지만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는 좁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적을 가르는 건 결국 돈과 조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업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정확하게 가져오느냐, 장기적으로는 시설과 인재,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에 얼마나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윌리엄스는 2010년대 내내 이런 동과 구조에서 제조사 팀들만큼의 투자 여력을 갖기 어려웠던 팀 중 하나였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건 클레어 개인이 갑자기 뭘 크게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클레어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 위에서 2010년대가 흘러갔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죠. 클레어도 윌리엄스에서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클레어 체제 초반 윌리엄스는 2014년과 2015년에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3위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닌 적어도 그 시기에는 팀 운영과 패키징이 제대로 맞아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그때 마르티니 같은 대형 타이틀 스폰서를 유치한 것도 팀 운영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였죠. 윌리엄스는 전통적으로도 상업 수익과 스폰서 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큰 팀이었고, 그런 팀에게 타이틀 스폰서는 팀의 존속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카드죠. 즉 클레어는 최소한 팀이 당장 무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의 리더십이 비판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건 팀의 추락을 막기 위한 구조적 전환, 그걸 끝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윌리엄스는 하이브리드 초기에 메르세데스 파워의 이점을 크게 봤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성적이 확 올라간 것도 그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반등이 한편으로는 팀 내부의 약점, 특히 공기역학과 차체 개발 경쟁력 같은 핵심 영역의 약점을 가리는 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팀 내부 인사들 그리고 당시 기술 책임 라인에서도 초반의 성과가
근본적인 문제를 잠깐 덮어버렸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즉, 엔진으로 벌어들인 시간이 있었으면 그 시간을 조직과 기술 구조를 혁신하는 데 써야 하는데 클레어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게다가 2017년 이후에 윌리엄스는 단순히 개발 속도가 느린 수준이 아니라 팬들 입장에서는 기본이 무너지는 느낌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그 누적이 숫자로 터진 게 2019년인데요. 2019년 시즌 윌리엄스는 단 1점을 얻는데 그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대적인 배경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2010년대 후반 F1은 냉정히 말해서 대기업급 투자 없이는 상위권 경쟁이 점점 더 어려워진 시기였습니다. 마르티니 같은 타이틀 스폰서는 분명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2018년 이후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윌리엄스처럼 스폰서 의존도가 큰 팀은 타격이 더 크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한된 자본력과 가족 중심 소유 구조 속에서 버텨오던 윌리엄스는 2020년에 도릴턴 캐피탈에 매각되면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 클레어는 가족 소유 체제만으로는 더 버티기 어려워진 현실을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고 다음 체제로 넘겨준 리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레어가 윌리엄스를 혼자서 망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윌리엄스의 문제는 클레어 이전부터 누적된 자본, 시설, 조직 구조의 격차였다고 봐야 하고 하이브리드 초기에 메르세데스 엔진이 그 격차를 잠시 가려줬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클레어에 대해서 팀을 망친 리더라기보다는 가족 경영의 윌리엄스가 현대 F1에서 살아남기 위해 넘어야 했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그 마지막 리더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클레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